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 기출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무래도요. 시험이 틀린 것은 이보다 옳은 것은 이 문제가 많으면 어려워요. 일단 경비업법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출제를 한 경향이 있어요. 경비업 허가 신청 시에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 시설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령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 지금은 이제 시도경찰청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지방경찰청장이에요.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1월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시설을 다 갖추지 못했을 때는 보완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제시설. 우리가 기계경비에서 관제시설의 경우에는 이제 신고사항이에요. 근데 신고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에요. 시도경찰청장. 이 당시에는 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제 신고해야 되고요. 경비업 변경 허가. 허가라는 것은 이제 신규 허가, 변경 허가, 갱신 허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신청 시 자본금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 자본금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여기 보면 시설은 이게 되는데요. 이 자본금은요. 요거는 사후에 확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게 반드시 갖춰야 돼요. 요게 허가 신청 시에 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지 사후에 갖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려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 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경찰청장 요게 아니고요. 지방경찰청장, 즉 시도경찰청장이 제출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 됩니다. 변경 허가를 시도경찰청장이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설은 1월 이내에 이제 보완하면 되는데 자본금은 보완이 안 된다는 거. 이런 논점이었어요. 1번 문제부터 아무튼 평소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건 뭐냐?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구대장을 거쳐야 이제 이런 걸 틀리게 내요.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장을 거쳐 이렇게 이제 허가증을 발급해야 된다. 신고인에게. 이렇게 되지 지구대장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지구대의 경우에는 지역경찰이라고 그래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봉사하는 것이 여기에 뭐 허가증을 주고 이런 건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서 가서 찾아요.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에 못 쓰게 되었다. 이제 그 사유서를 이 사유서를 첨부하는 것은요. 훼손 뭐 이렇게 이제 분실했을 때 분실했을 때 사유서를 내는 거고 못 쓰게 되었을 때는 허가증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허가증을 첨부를 해야 돼요. 못 쓰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재발급 신청을 하는 거고요.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를 신청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임원의 신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렇지 않죠. 임원의 신용도 이제 검토 사항이 되고요.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허가를 받았는데 또 다른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으면 안 되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 사유예요. 임원의 결격과 관련해서 이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요. 요게 한정 후견인이 삭제됐어요. 예전에는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이 임원이 됐었다 이랬는데 한정 후견인이 삭제돼서 한정 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개정된 내용도 이제 출제가 됐네요.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요. 숫자를 많이 내요.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맞는 지문이에요. 이것도 틀린 것은이 아니라 이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조금 난이도를 높였죠. 관할 경찰서장의 배치 폐지 명령에 따르지 않아요. 허가가 취소됐다 이거요.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이런 경우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임원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은 3년
그리고 3년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가지고 냈고 한정 후견이 삭제됐다 이런 걸 냈어요. 그러면 이 임원 결격 사유는요 좀 난이도가 있어요. 꼭 시험장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정리된 조문을 통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법상 기계경비 업무가 오경보 방지를 위해서 계약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서명은 서면 등을 거부하는 방법이 한다. 이때 서면 등에 기재하는 게 있어요. 서면에 기재해야 되는 거 오경보 방지를 위해서 이제 기계경비 업무용 기기 설치 장소 어디에 설치했다. 뭘 어떤 설치했다. 이거 이제 표시해 기재해야 되고요. 오경보 발생 원인과 송신기기 유지 관리 이것도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당해 기계경비 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추정서 명칭시 다 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꼭 이렇게 다 맞음 이렇게 많이 내는데요. 뭐 확인 잘 하셔서 보셔야 되고 기계경비는 고장 날 수가 있어요. 오경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제 고양이 때문에 뭐 이렇게 경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럴 때 이러한 것들 설치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송신 기기가 이제 잘 유지가 돼 있냐, 그리고 관제 시설이 또 어디냐 이런 것들이 다 기재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거요. 면제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경호 등이라는 법률에 따른 경호 공무원으로요 7년 이상 재직하잖아요. 그럼 면제돼요. 면제가 되는 거 맞고요. 경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제 실시하는 요게 지금 문제는 44시간으로 되어 있죠. 44시간은 경비지도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이제 합격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고요. 이게 44시간이 아니라요. 64시간이에요. 64시간. 그러니까 경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64시간의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지 44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시험을 면제하는 거고요. 경비지도사로 합격을 하면 교육을 44시간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함정을 판 거고요.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의 교정직 있죠. 7년 이상 재직하면 1차 면제.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대 이상 교육 기관. 경비수사 시험 과목 3과목 이상 계산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이제 이게 마친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 이것도 자주 나오죠. 이 면제와 관련된 내용 많이 물어보는데요. 예, 답은 2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경비업 법령상 일반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틀린 거.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신임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 유의하셔야 돼요. 신임 교육은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 경비원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매월 4시간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경비원의 교육 실시. 일반 경비원의 교육 실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여기 답이네요. 일반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과목은 일반 경비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그리고 실무 과목 이제 그 밖에 정신교양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 3번이니까 잘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은 무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이제 경비원에는 5가지가 있잖아요. 시, 호, 신, 기, 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경비원만큼은 무기 휴대가 돼요.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 무기 대여 신청서를 관할 경찰 관세청을 거쳐 경찰청장에 아니죠. 여기에는 시도 경찰청장. 무기를 경찰청장까지 가지 않아요. 지방경찰청장 또는 이제 시도 경찰청장이죠. 과거에는 지방이고 예전에는 서울지방경찰 이랬는데요. 지금은 서울경찰청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도 경찰청장. 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설주는 무기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렇죠.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이 하나는 게 아니라요. 조문상으로는 권총과 소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총도 휴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권총이겠죠. 근데 권총에 한한다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주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월 1회 이상 손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요 매주예요. 매주. 이렇게 되니까 그죠. 2번이 답이죠. 2번 이렇게 통보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2번이 답인데요. 아무튼 시설주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매주 1회 이상 손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 직무상 복종해야 되는 명령권자. 그러면 직접적인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닌 거는 이제 1번이에요. 시도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직접 복종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장, 그리고 시설주, 이제 감독권이 있고요. 그리고 상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복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경비업 법령상 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국가공무서 복종 의무가 있어요. 상사의 복종 의무 이런 게 있는 거고 관할서장과 감독주는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독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돼 있어서 이제 요게 이제 1번이 답이는 거예요. 이게 짧지만 뭐 다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여서 오답으로 가기가 좀 쉬웠을 수 있습니다. 신답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원은 휴대 장비 문제를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건 뭐냐? 이제 경적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 호루라기 경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단봉은 금속 그런 이제 합금도 포함인데 플라스틱 재질의 이제 70mm면 이제 이하의 이제 호신용 봉으로 돼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700이죠, 700mm 이렇게 하나 빠졌네요. 우리가 70mm면 7cm거든요. 그러니까 70cm 단봉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다음 분사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분사기. 여기 잘못됐고요. 분사기는 위해성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 위해성 장비 규정이죠. 위해성 장비 규정. 이게 틀렸죠. 이렇게 조문을 가지고 이제 바꿔요. 분사기는 유해성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사기다.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거를 물어보는 거죠. 법 조문의 근거 이런 걸 이제 물어보니까 잘 보셔야 되고. 자, 안전 방패는 플라스틱 재질의 이것도 5배 이겠죠, 그죠? 이제 500mm, 50cm 이하. 그리고 이제 길이가 요게 1000mm 이하, 지금 이제 오타예요. 방패로 경찰 공무에 사용하는 안전 방패 색상 디자인으로 구분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업 법률상 경비원은 결격 사유 확인과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범죄 경력조에 틀린 것은 관할 경찰 관서장은 직권으로 경비업자의 임명, 경비조사 경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의 실효에 의한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경찰서에 하는 거죠. 이제 경찰이 이제 여기는 경찰 관서장이 경비업자에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고요. 관할 경찰 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지도사, 경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경비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아니죠. 여기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없더라도 알았어요. 그러면 통보를 하는 것이죠. 경비업자는 범죄 경력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경비업의 허가증 4번 취업자, 취업 예정자 범죄 경력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범죄 경력 요청을 받은 관할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지도사,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이렇게 통보한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청을 받아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된 것만 알려줘야지 그 외에는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결격 사유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요청 있는 경우에만 하는 건 아닌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여기에는 결격 사유와 관련된 것만 이렇게 통보하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2번하고 4번을 이제 헷갈리게 된 건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풀어 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11번이죠. 이제 경비업 법률상 경비원은 이제 배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시설 경비 업무에 배치되는 일반 경비원은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배치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과 허가를 받는 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경비업자는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 안 할 때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게 신고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비원은 이제 20일 이상, 그러면 한 달에 3분의 2잖아요. 20일 이상 배치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7일, 일주일 이내에 배치하려고 하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래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20일, 7일을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지 관할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일반 경비원은 아까 48시간 전까지잖아요. 근데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배치하기 전까지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비 업무 범위의 위반, 신인교육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 관서장은 그 배치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해야 한다. 요거는 있잖아요. 반드시 방문하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방문하여 조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수 정답이 됐어요. 이제 1번과 4번 이렇게 복수 정답이 됐으니까요.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원은 명부를 비치해 둬야 되는 거 아닌 걸 물어봤는데 이 경찰서에는 안 해요. 관할 경찰 관서에는 경비원 명부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민원 현장, 주된 사무소, 신설하는 출장소 이제 이런 곳에는 두는데 경찰 관서에는 경비원 명부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부를 어디다 두느냐 이런 문제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제 알아야 풀 수 있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계속 많이 나오죠. 다 법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경찰 관서장이 경비업자에 대해서 경비원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경비원을 배치 폐지라는 거는 야 경비원 배치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경비원의 복장 장비를 따르지 않. 요건 다르다는 거죠. 복장과 장비에 잘못돼서 명령을 했는데 그거 안 따른다고 해서 폐지해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경비원은 명단, 일시, 배치 장소 이제 신청을 거짓으로 했다죠. 이럴 때는 배치 폐지 명령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에 결격 사유 있는 자를 배치했다. 이것도 중대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흉기, 위력,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 이렇게 아주 중대할 때 배치 폐지라는 거지. 복장 장비 정도 문제 있다고 이게 배치 폐지할 수는 없겠죠. 이 문제는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좀 어렵죠, 여기. 보면은 경비 지도사 교육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 경비원 신인 교육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이제 교육 과목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범죄 예방론은 있잖아요. 이 지도사는 없어요. 지도사는 없고요. 여기 특수 경비원에만 있습니다. 분사기 사용법은 둘 다 있어요. 화재 대처법도 둘 다 있습니다. 테러 대응도 둘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육 기법은 이 특수 경비원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거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 범죄 예방론은요 특수 경비원에 있는데 경비지도사에는 없더라. 교육 기법은 교육이잖아요. 경비지도사니까 특수 경비원이 직접 하는 거라니까 교육 기법은 경비지도사에는 있는데 특수 경비원은 없다. 분사기, 화재, 테러 대응 요거는 이제 둘 다 있다. 이런 내용인데 결국 시험장 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겠죠. 똑같은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유사한 문제는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의해서 정리를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 경비 허가받지 않았다 이거요. 경비원을 종사하겠다. 그러면 이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15개월 동안 휴업을 했다. 1년 이상 휴업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취소 사유예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급 실적이 없다 했는데 요게는 뭐냐면요. 도급 계약 체결일이 아니고요. 만료일의 종료일의 다음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종 도급 계약이 종료돼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적이 없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했다. 업무 정지. 3번이 답이죠. 경비업 허가 취소 사유인데요. 자주 출제하는 것이니까 이제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업법상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을 전부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영업 정지 사유가 있어요. 이제 틀린 거인데요. 경비원이 출동 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업무 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배치 경비원 인원, 배치 시간 등을 배치허가 신청 내용을 과실로 누락한 게 아니라요. 거짓으로 이렇게 이제 할 때, 거짓으로 한 때. 그러니까 신청을 거짓으로 한 건 아닌 거죠. 그냥 과실로 누락만 한 거 가지고 업무 정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거짓으로 이렇게 배차랄지 이런 걸 한 경우에가 업무 정지 사유예요.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았다. 이것도 업무 정지 사유. 경비원 복장 장비 규정 위반한 것도 업무 정지 사유인데 이 배차 시간이랄지 이런 거는 거짓으로 한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실로 누락한 것만 가지고 업무 정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자격, 취소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물어봅니다. 자,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자격 정지 기간, 그래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요.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지 기간을 연장제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취소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취소해야 한다. 지금 뭐냐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지금 이제 이 경비지도사로 선임돼서 활동한 거잖아요.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을 하게 되면 취소 사유입니다. 그것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허위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는 자격을 취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허위로 이제 이렇게 따서도 필요 취소. 자격정지 기간 중 취임을 해도 선임되어도 취소 사유입니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격 정지한 때에는 정지 기간 동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회수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반납해야 돼요. 이제 회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격정지 기준이에요. 이게 또 어렵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자격정지 기준을 물어봤는데요.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당해 위반 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이에요. 2년. 우리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렇게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게 있는데 이걸 2년을 기준으로 해요. 그다음에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당해 위반 행위가 있기 이전 최근 2년간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동일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거기 위반 횟수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죠. 동일하지 않는 걸 횟수로 적용되지 않아요. 자, 경찰청장의 명령을 1차 위반했어요. 여기 이제 명령을 1차 위반을 했을 때 요때는요. 자격정지 1월이에요.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의 명령, 그래서 경찰청장이든 지방경찰청장의 명령 똑같은데요. 1차 위반하면 1월이고요. 2차 위반하면 자격증 6월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1월, 6월 이렇게 가거든요. 아무튼 자격정지 기준, 자격정지의 횟수에 따른 지금 이제 가중 기준이 있는데요. 요 기준을 좀 물어봤어요. 자유 출제되기 때문에요. 꼭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협회에 공제사업을 물어봤는데요. 공제사업이 아닌 거 이제 이게 답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공제를 한대요. 이거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 재해, 경비원 교육 훈련, 경비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공제사업이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이거는 공제사업이 한대요. 이제 1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계약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경비협회는 공제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 감독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누가 정하느냐 이렇게 주어를 많이 물어봐요. 공제사업 감독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경찰청장은 공제 규정을 승인하는 경우에 미리 금융감독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제 규정 승인도 경찰청장, 감독에 관한 기준도 경찰청장. 경찰청장 공제 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조문들 잘 보셔야 되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보시면 경비업법상 지방경찰청장의 감독, 보안 지도 점검에 관해서 가로놓기 문제네요.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세장은 경비 업무 장소가 집단 민원 현장으로 파악이 됐다. 자, 그러면 저기 집단 민원 현장에요. 몇 시간 이내에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요. 48시간 이내, 이틀이죠.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해 연 2회 이상 보안 지도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 점검은 1년에 2번. 그리고 집단 민원 현장이면 48시간 안에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게 갑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자의 책임입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업무 수행 중 고의로 경비 대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제 그럴 때 손해를 배상한다. 그렇습니다. 경비업자는요, 경비원이 고의 과실로 손해를 일으키게 되면 경비업자가 배상을 하도록 돼 있네요.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업무 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비 대상에 손해를 입힌 거고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배상을 해야 돼요.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책임이 틀렸다는 거죠. 여기 제3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혔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 업무 수행 중 과실로 경비 대상에 손해를 입혔다. 손해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비 대상에 고의 과실로 했을 때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제3자에게 고의 과실로 해도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경비지도사 시험 교육 이제 이게 답이야. 이거는 이제 위임사항이 아니고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다음에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정지에 관한 청문 이런 부분들은요.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근데 시험 교육은 이렇게 위임사항에 되어 있지는 않아요. 1번이 답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24번 보시면 경비업 법령상 허가증의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 신고로 인해서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 2,000원 냅니다. 2,000원 맞습니다. 재교부 시 2,000원 수수료 있어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전자화폐로 또는 전자결제로 수수료 낼 수 있고요.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수수료, 여러분들 수수료 냈죠? 맞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된 경우에 전액을 반환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틀렸어요. 경찰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전액을 지금 반환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죠. 지방경찰청장이 아니고요. 경찰청장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앞부분보다 이제 뒤로 가면 조금 더 쉬워지긴 하죠. 이제 이 문제는 조금 함정이 있죠. 경비업 법률상 벌칙 문제예요. 이제 벌칙도 꼭 나와요.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장 가기 전에 정리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거 과실로 국가 중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켰다. 이제 과실로 했을 때는 이제 3년이에요. 고의로 하면 더 이제 가중되겠죠. 3년 3천만 원 받습니다. 과실로 국가 중요 시설의 운영을 장애를 일으켰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를 벗어난 특수경비원이 있어요.
2년 2천만 원 맞습니다. 무기 가지고 이게 다른 곳으로 배치 이게 벗어난 특수경비원. 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면 어떠냐면 3년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니까 오답이 되네요. 옳은 거니까 이제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실로 국가중개사로 장애를 느끼면 3년 3천. 그리고 허가 안 받고 경비업을 해도 3년 3천.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경비를 무기 갖고 나가면 2년 2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 문제도 또 여러분들이 어렵죠.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서 경비업 법령에 정한 장비 외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아무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이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체포 감금도 이렇게 들어가요. 협박도 들어가요. 근데 업무 방해죄는 없어요. 업무 방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가지고 2분의 1을 가중하지는 않고요. 업무상 과실치상 그리고 체포 감금 협박 이런 거는 바로 위험한 물건을 갖고 이루어지면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요것도 지금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데요. 기본 강좌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보는 책 이런 걸 통해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장 가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오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경비업의 과태료예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시험장 가기 전에 잘 봐야 되는 건데 자, 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자의 계약자에게 오경보 있잖아요. 오경보 막기 위한 기기에 대한 설명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예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비업자가 신고된 동일한 복장 착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단 민원 현장이네요. 이 집단 민원 현장에 이렇게 안 하면 이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둘 중에 하나 답이겠네요. 행정안전 불용에 따라 경비원은 명부를 비치하지 않았다. 요거는 이제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2번이 답인데요. 네, 대통령 정하는 경비 지도사를 선임을 안 했다. 이것도 이제 500만 원 이하예요. 자, 그러면 2번이 답이죠. 집단 민원 현장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동일한 복장 이런 거 한다면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명부 비치 안 했거나 경비수사 선임 안 했거나 오경보 설명 안 했거나 이런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가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령이에요. 청원경찰법 옳지 않은 건 뭐냐? 청원경찰법은요 1962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민간경비원 영역경비라고 해서 197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만들어졌죠. 청원경찰은 우리나라에만 특수한 바로 제도라고 그랬죠.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그러니까 요것도 알아야 되죠. 직무, 임용, 배치, 보수. 근데 이 사회보장이 들어가요. 사회보장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상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네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달라지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가 아니면 민법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 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랍니다. 국가배상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국가배상법.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민법. 이렇게 이제 가게 되거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의 문제네요. 청원경찰의 배치 옳지 않은 거.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서 제출 시 이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회이다. 그러면 주된 사업장의 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청원경찰은 이제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배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지방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 신청해야 된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서에 첨부하는 게 있어요. 평배인데, 평배. 이게 평면도와 배치 계획서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 계획서가 아니죠. 교육 계획서가 아니라 배치 계획서죠. 배치 계획서를 내야죠. 교육 계획서가 아니에요. 평배. 평면도와 배치 계획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답이네요. 그다음에 지방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기관의 장,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게 배치 신청을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이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3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교육계획서와 배치계획서 완전 다르죠.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라는 거하고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라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법에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이에요. 배치 대상 어디냐 있는데 국가기관 배치할 수 있어요. 국가기관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단체도 돼요.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뭐 군청이나 이런 데도 되고요. 시청도 되고요. 국내 주재 외국위가 맞죠. 이게 답인데 이게 대통령령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행정안전부령에 정하죠. 여기에는 이제 금융기관이나 보험이나 뭐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령이 뭐냐 이것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행정안전부령 이걸 좀 바꿨어요. 다음 시험에는 요 행정안전부령에 있는 거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옳은 것은 뭐냐? 임용과 관련 옳은 것.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러니까 배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10일이 아니라 30일이죠. 30일. 30일 이내. 이렇게 숫자 항상 나오죠. 30일 이내. 임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방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이 합니다. 자,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는 임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임용 승인 신청은 30일 이내에 하는 거고 임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임용하기 전에 승인을 받고 임용을 하면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보고는 10일 이내에 하거든요. 이렇게 임용 승인 신청은 30일 이내, 임용하고 보고는 10일 이내 이렇게 하거든요.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보수와 관련된 거 요거는요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 방법 이런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는요 국가공무원법, 경찰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법조문을 물어봐요. 뭘까요? 경찰공무원법이에요.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잘 아시겠죠? 경찰법이 아니고요. 설마 이렇게 냈겠어? 이제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어떻게 내는가 이렇게 행정안전부령으로 대통령령을 바꾸거나 경찰공무원법을 경찰법으로 바꾸거나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죠. 숫자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네요. 이제 교육. 교육을 물어봤어요. 청원경찰의 교육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뭐냐?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배치하기 전에 받아야 되지만 부득이하다. 그러면 임용 후에 1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 경찰교육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뭐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교육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경찰이나 청원경찰을 임용되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임용된달지 이런 경우면 모르지만은 여기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있다고 여기에 교육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청원경찰로 갔다고 해서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과목 이거는 행정안전부령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정신교육 수업 시간은 8시간 항상 숫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하는 이 경비가 있어요. 청원주가 부담하는 이제 경비 있는데 경조사비는 아니죠. 물론 경조사비를 낼 수는 있죠. 그러나 경조사비 자체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피복비 오시죠?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보험급과 각종 수당. 그 외에도 보상금이나 퇴직금 이거 이제 바로 여기에 청원주가 부담하는 경비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법령상 내용이에요. 야, 경조사비도 안 주냐? 이러면 안 되고요.
경찰서비 낼 수는 있죠. 자, 그러나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의무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 법에 정한 구분에 따라 재직기관에 구분하는 경찰 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을 정한다.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에 근무할 때 이게 청원경찰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보수를 정합니다. 청원주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수당의 최저 부담 기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것은 제외되고요. 경찰청장이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거는 경찰 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거기 아니면 경찰청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이 두 문장은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청원주의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걸렸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원경찰은 본인 유족에게 보장을 지급한다. 그렇죠. 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이게 아니네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고요. 대통령령. 보니까 지금 경비는 지금 여기도 대통령령, 여기도 대통령령,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기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거예요. 여기 대통령령이죠. 그러면 여기를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이 정하는 거. 요거 이제 맞는데 아무튼 이걸 구분해서 내는 거니까 자, 꼭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에 지급하는 대여품이 있어요. 대여품이 있고 그다음에 급여품이 있는데 급여품은 쓰는 거 대여품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대여품이 뭐가 있냐면 허, 경, 가, 분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 분포. 뭐냐면 허리띠. 예, 그다음에 경찰봉, 가슴 표장, 분사기, 그다음에 포승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가슴 표장. 이게 답이죠. 이 기동복이랄 줄 호루라기 정모 이거는 급여품입니다. 급여품. 얘네들은 급여품이죠. 대여품이 아니라 급여품. 그럼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대여품은 다시 반환해야 돼요. 반납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그다음 문제 볼까요?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 지방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에게 위임 권한으로 명시하지 이제 않은 거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 요청에 관한 권한 맞고요. 경찰서에 실제 이제 위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임용 승인권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무기 관리 취급 요거는 아니에요. 이게 감독 권한 이거는 위임이 돼 있지 않아요. 청원주의 지도 감독상 필요한 명령. 이렇게 이제 명령할 권한을 이제 위임돼 있고, 그다음에 임용 승인권을 위임할 수 있고, 그리고 배치 결정권 이런 부분을 위임하는 권한으로 돼 있는데 무기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은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경찰서에 갖고 있죠. 무기 감독권은.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위임이라는 걸 원래 이제 그 지방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것을 밑으로 이제 보내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 청원경찰 법령상 표창 문제네요. 옳지 않은 거. 경찰청장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 성적이 탁월하고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히 공적이 있을 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는데 경찰청장은 아니에요. 이 공적상은 누가 되냐면요. 시도경찰청장, 자 그리고 서장, 그리고 청원주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원주 또는 시설주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공적상을 수여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청원주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 성적이 탁월했을 때 공적상을 수여할 수 있다. 그러네요. 여기 청원주도 가능해요. 그다음 경찰서장은 헌신적인 봉사를 할 때 공적상을 수여할 수도. 그러네요. 지방경찰청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도경찰청, 서장, 청원주는 다 상을 줄 수 있는데 경찰청장은 이제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청원경찰 배치 근무와 관련해서 보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반대, 조장, 반장, 대장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9명까지 그리고 29명까지 이제 그리고 뭐 40명까지 그리고 60명까지 그다음에 120명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120명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대장이 앞으로 이제 오지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조장이 여기는 한 명이에요. 여기 조장이 한 명. 이제 반장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도 조장이 두세 명.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반장이 없죠. 여기는 이제 3명에서 4명이에요. 3명에서 4명이고요. 3명에서 4명이고 반장이 1명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6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장은 2명. 그다음에 대장이 1명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제 12명, 그다음에 4명. 그리고 여기는 1명 이렇게 되겠죠. 대장이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근무 7명이잖아요. 7명 여기잖아요. 그럼 조장 1명이다 맞죠? 이렇게. 그다음 37명이면 여기죠, 여기. 예, 여기에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반장 1명 좋은데 조장은 3명에서 4명이에요. 이게 안 되죠, 이게. 여기 3명에서 4명이 했는데 5명이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57명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자, 그러면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 맞고요. 그 다음에 96명이면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 대장 1명, 반장 4명, 그 다음에 조장이 12명 맞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좀 어려웠죠?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법에서 과태료 내용인데요. 옳지 않은 건 뭐냐?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 이제 50만 원이 아니고요. 500만 원이죠. 이렇게 계속 하나씩 빠졌네요. 이게 오타예요. 500만 원이요. 맞습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맞습니다. 경찰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때는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해야 된다. 그렇죠. 자, 경찰서장은 위반행위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을 3분의 1이 아니고요. 조문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100분의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지. 3분의 1 범위가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퇴직, 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명예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법을 준용한다. 이제 이게 맞네요. 청원경찰 당연히 60세요. 정년 60세죠.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치 폐지되면 당연히 퇴직돼요.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면직시킬 때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지. 이제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 보고를 하는 거지. 경찰청장에 보고를 하는 거 아니야.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난이도가 좀 평이한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죠. 이 기출문제를 봐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시험장 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